안녕하세요, 마치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지 어제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질 않았어요. 말 그대로 코스피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고 오늘은 0.17%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승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제의 추세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조금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전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막판에 조금은 회복을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0.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그 흐름이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0.1%의 상승에 그쳤지만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 두 종목이 만약에 지수에서 빠졌다면 오늘 코스피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시장에 왜곡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모처럼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이 오늘 괜찮았었고, 그 외에는 굉장히 들쭉날쭉했었죠.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HLB는 또 7%의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나름대로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결과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쪽에 강한 상승이 있던 만큼 이 두 개의 종목을 제외했다면 코스피는 마이너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3일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다행히도 오늘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 규모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금 4일 연속으로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인 추세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내일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의 수급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LNF까지, 또 배터리 셀 기업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일단은 수급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완전히 방향이 잡혀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우선은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방향 자체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필히 그 방향을 돌리고 나서 그때 수급을 참조해보고 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솔루엠,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랜만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오리온,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 SK하이닉스,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 미국 증시는 장중에 시장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한때 살펴보면 마이너스 1.6%,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이 만회를 했었고 어제는 마이너스 0.6%에서 1% 정도 만회를 해주었고, 그리고 S&P 500은 S&P 500도 비슷했었죠. 하락폭도 마이너스 0.5%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2% 하락이 있었네요. 또 반도체 지수, 이것도 종가상으로 0.8%의 낙폭이 나왔지만 장중한 때는 마이너스 2.5%까지 상당히 그 낙폭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좋지 않았었고, 또 오늘 새벽에 마무리되었던 미국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날 국내 증시의 낙폭이 강해서인지 오늘은 그나마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달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왔고 한 차례 눌러주었지만 그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조금 더 낙폭이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국내 시장
따라서 다시 한번 약세장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도 되려 낮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도 일단은 조금은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가 어제 큰 장대 운봉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소폭의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2.3%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추세, 그 추세를 확인해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되었었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그 추세 하단 부근이죠.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한다면 지금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누구나 좋다고 할 때 이런 구간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조금은 반대되는 시각으로서 꼭 시장을 내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금의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이 저점 구간인지 아니면 고점 부근인지 그 기준을 삼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좋다든지 또는 주변에서 돈을 벌었을 때 그때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몇 년 동안의 침체기를 거치고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항상 시장을 먼저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신 RSI 지표, 이 지표는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RSI 지표가 이 3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파란 색깔의 음영이 들어옵니다. 즉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때는 지수를 추종하는 기업들, 즉 ETF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장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코스피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도 그랬고 11월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터치하면 항상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도 보면 어제 급락이 나왔었고 때문에 30포인트가 깨지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위치상으로 봤을 때 물론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를 보면 항상 이 침체 구간에 빠졌을 때는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고점을 맞출 때는 이 고평가 구간에 진입할 때 그때는 또 귀신같이 시장을 식혀주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참조를 해보시고요. 이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지표 추가 보이죠? 이걸 클릭하고 RSI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PBR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PBR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즉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가가 한 주당 몇 배로 거래가 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PBR은 1을 기준으로 본다. 이 점만 기억을 해보시고, 그 1을 밑돈다는 것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던지 혹은 지금 보시는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지수 자체가 저평가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0년 동안의 자료를 엑셀로 전환시켰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13년도부터 14년 말까지, 또 15년도부터 16년, 2년 단위예요. 그래서 현재 0.88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은 1.05, 거의 비슷하게 1.0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황 색깔이 들어왔던 이 0.8% 구간대, 이 위치는 평균 대비 많은 저평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차트들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월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0.8% 구간대 진입을 했을 때 그때는 9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9월 말이면 아마 이 시점 되겠죠. 하지만 한 달 정도는 주가가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뒤부터는 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서 내가 이때 매수를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10% 이상의 시장의 상승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시장이 10% 올랐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정말 못해도 10%는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PBR 0.9가 깨졌을 때 그때가 2022년 9월이었죠. 9월 말 차트를 한번 볼게요. 22년 9월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말이면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두 달 동안에 거의 15%,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PBR 0.9가 깨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는 단정지어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 10월처럼 한 차례 눌러주고 그 뒤에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동안의 평균은 1.0이었던 만큼 그 평균값을 많이 밑돌았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뒤돌아봤을 때는 그때가 저점이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월 16일 기준이에요. 0.88까지 내려온 만큼 어제도 한 차례 주가에 급락이 있었죠. 그 값을 더해본다면 아마도 조금 더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PBR이 0.9가 깨졌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전 RSI 지표를 보여드렸듯이 30포인트가 깨지면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는 것은 두 가지 근거로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점을 잡아볼 때 첫 번째로 RSI 지표하고 또 지금 보시는 PBR 10년 동안의 평균은 1.0이다, 그 점을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저평가라고 한다면 PBR이 0.9에서 1까지 이 구간도 사실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0.9가 깨졌을 때 그때를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PBR이 0.9가 깨졌다고 해서 그때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달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봤을 때는 얼추 그때가 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은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0.9가 깨졌을 때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 달에도 0.9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재차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어쨌든 최근에 많이 빠진 만큼 확실히 시장의 위치를 봤을 때는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점이구나,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도 저평가 구간이고 또 RSI 지표로 봤을 때도 코스피가 침체 구간이라면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ETF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 과연 매도할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낙폭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게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오랜만에 불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